신세계에 위치한 세계 최강급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인족의 섬 엘바프. 엘바프는 용감한 바다의 사나이를 목표로 하는 밀지모자 일당의 저격수, 우복, 그리고 루피가 꿈에 그리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바프가 언급되고 24년 만에 드디어 엘바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다만 바로 전 에그헤드 편에서 초반부터 루치 대 루피, 24년 만에 밝혀진 오로성의 정체, 사왕 루피 대 해군대장 키자루, 베가펑크가 터뜨린 공백의 100년 등 엄청난 떡밥이 숨쉴 틈 없이 나온 만큼 이에 대비해 엘바프 편은 약간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빌드업일 것이며 엘바프 편은 에게드 편 못지않은 레전드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엘바프에서는 조금씩 레전드 떡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키는 6년 전 투옥되었다고 했는데 샹크스가 6년 전에 사왕이 된 걸로 보아 로키와 샹크스의 연관성 떡밥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루피가 사왕이 된 계기는 사왕 카이도를 쓰러뜨리며 사왕이 된 것이기에 6년 전까지 사왕은 흰수염, 카이도, 빅맘, 그리고 엘바프 최강의 전사 로키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로키 사왕 가설이 맞다면 빅맘 말대로 로키와 로라의 결혼으로 사왕 동맹을 맺었다면 카이도, 샹크스, 흰수염을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또한 현재 엘바프에는 로저 격단의 스코퍼가만 혹은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전설적인 해적 시키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즉 엘바프에 잠깐 나온 떡밥들 역시 엄청난 레전드 떡밥으로 회수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로키가 먹은 열매 역시 엘바프의 레전드 떡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키는 엘바프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갖고 싶어 했고 결국 아버지 헤럴드 왕을 살해하고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열매가 무엇이길래 로키가 아버지를 죽여서까지 열매를 먹은 걸까요? 분명한 건 엘바프의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열매이며 로키가 엘바프 제1의 힘을 자랑한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로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역대급 악마의 열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로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최근 한 해외 사이트에서 아주 재밌는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드레스로저 편에서 하이로드는 이글이글 열매를 노리며 말했습니다. 자연계를 먹은 거인을 본 적이 있나? 이글이글 열매로 내가 될 것이야. 이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거인족 중에 자연계를 먹은 악마 열매 능력자는 없다고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로키가 먹은 열매는 자연계가 아닌 초인계 혹은 동물계 열매입니다. 비비의 나라 알라바스타를 지키는 자카와 페루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이 알라바스타의 수혼신 제칼 팔콘이 모델인 동물계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칼과 팔콘이 수로신이라는 건 이들이 계속해서 알라바스타에 남았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다시 말해 동물계에는 의지가 남아있기에 악마의 열매 모델 제칼 팔콘이 각각 알라바스타에서 수호신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바프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악마의 열매 역시 동물계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펠리르는 엘바프의 모티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늑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펠리르와 로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로키의 아들 펠리르는 라그나로크 전까지 어떤 쇠사슬보다 강한 글레이프니르에 묶여 있었는데 펠리르가 글레이프니르에서 해방되며 라그나로크가 발생하고 오딘을 죽였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로키는 다이아몬드 강도의 헤루석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로키는 해방되면 세계의 종말, 즉 라그나로크를 만들 거로 추정되고 있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펠리르는 라그나로크가 발생할 당시 로키의 아버지 오딘을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 로키는 자신의 아버지 헤럴드 왕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펠리르는 눈에서 불꽃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가설대로라면 로키의 눈을 가려놓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신을 잡아먹는 늑대 펠리르는 북유럽 신화에서 매우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샹크스입니다. 최근 엘바프에서 등장한 샹크스는 엘바프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밝혀졌는데 분명한 건 샹크스가 엘바프에 등장하기 전부터 샹크스는 엘바프와의 떡밥이 있었습니다. 샹크스의 배는 북유럽 고대 바이킹의 배를 모티브한 걸로 보이며 샹크스의 특징은 북유럽 신화 속 티르와 비슷한데 티르는 샹크스처럼 외팔의 검사이며 빨간 머리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티르의 팔을 자른 건 늑대 펠리르라고 합니다. 즉 샹크스의 모티브가 된 티르의 팔을 자른 늑대 펠리르를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한 엘바프에서 그냥 넘기기에는 샹크스와 늑대 펠리르의 관계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엘바프의 왕자 로키의 등장은 역대급 등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로키의 외형, 카이도 도플라밍고를 합친 것처럼 나왔는데 로키는 처음 등장한 실루의 그 반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혹한의 추위를 가진 숲에서 눈을 가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까지. 로키의 첫 등장의 임팩트는 배경까지 한몫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로키가 묶여있는 숲 속에서 늑대들은 로키처럼 혀를 내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로키와 늑대가 연관이 있다는 오다슴의 떡밥일지도 모르죠. 또한 과거 로키는 빅맘의 딸 로라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다만 로라는 로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가출을 감행했죠. 그런데 스릴러바크 편에서 로라의 그림자가 들어간 건 멧돼지였는데 멧돼지는 늑대와 천적 관계이죠. 현재 원피스 세계관 악마의 열매에는 모델이 늑대의 열매가 이미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개열매 모델 오오구치노 마카미입니다. 이는 야마토가 먹은 열매이죠. 그런데 오오구치노 마카미가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오구치노 마카미는 일본 먹이사슬 최상위 계급 늑대를 신격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늑대의 능력을 가진 야마토와 늑대 능력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로키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야마토는 오니가시마의 왕자로 뿔머리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등장했습니다. 로키 역시 엘바프의 왕자이며 뿔머리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등장했죠. 현재 루피는 로키에게 속으며 로키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야마토의 쇠사슬을 루피가 풀어주었죠. 그리고 야마토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로키는 자신의 아버지를 실제로 죽였습니다. 로키의 능력이 늑대 펠리르라면 야마토와 로키의 연관성은 떡밥이었던 것이겠죠. 과거 버기 딜리버즈의 용병으로 있던 신 거병의 적사는 자신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배 도체에 늑대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로키가 먹은 열매가 거인족 왕가의 대대로 전해지는 악마의 열매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로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엘바프의 상징으로 추정되는 만큼 거병의 적단의 배에 그려진 늑대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현재 엘바프는 용감한 바다의 사나이를 목표로 하는 밀즈모자 일당의 저격수 우홉이 동경하는 전사의 섬이며 항상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곳입니다. 오다스는 엘바프와 우홉의 연관성을 이름부터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홉의 이름은 이솝 우화에서 따온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솝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 양치기 소녀는 이솝 우화의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며 실제 우솝의 스펠링과 이솝의 스펠링이 비슷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솝 우화에서 우화는 영어로 페이블입니다. 그리고 우화 페이블을 거꾸로 읽으면 엘바프가 되죠. 떡밥들에 걸맞게 엘바프는 우솝의 에피소드가 될 것이며 우홉은 이번 엘바프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활약은 세계를 끝장내려는 로키를 제압하는 사건일 확률이 크겠죠. 그런데 우홉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아무도 안 믿어 늑대에게 양을 다 잃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선 가설대로라면 우홉은 양치기 소년이며 로키는 양치기를 나락으로 빠뜨린 늑대입니다. 즉 양치기 소녀 우솝과 늑대 로키의 이야기가 이솝우화처럼 그려질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양치기 소녀는 배드엔딩이었지만 실험마을에서도 양치기 소녀는 자신을 믿어준 루피와 함께 늑대 클레아를 무너뜨린 만큼 엘바프 편에서도 양치기 소녀 우솝이 늑대 로키를 무너뜨릴지도 모르죠. 다만 이 가설에서 한 가지 걸리는 건 엘바프의 철자입니다. 원래 엘바프의 철자는 ELBAF였습니다. 그런데 1130화에서 공개된 엘바프의 철자는 ELBAPH로 바뀌었습니다. 오다스미 이를 바꿨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솝우화 속 늑대 로키와 양치기 소녀 우홉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지만 시나리오를 수정하며 엘바프의 스펠링은 ELBAPH로 바뀐 걸지 모르죠. 게다가 분명한 건 1127화 속 루피 일당이 레고 성 안에 있을 당시 이상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나미와 우솝의 옷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루피가 기어 서드 엘리펀트 건인데 기어 포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장난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즉 로키는 늑대가 아닌 실제 장난의 신 로키 왕자의 능력을 모티브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레고 왕국이 원래 죄수들을 가둬놓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레고 왕국의 죄수였던 로키의 환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난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걸지도 모르죠. 과연 로키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